네, 그와 그녀의 투자 습관을 파헤쳐보고 고민까지 말끔히 해결해드리는 시간이죠. 투자의 참견입니다. 두 번째 사연은 어떤 내용인지 함께 살펴볼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3개월째 스파 브랜드에서 일하고 있는 음악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 꿈인 24살 남자입니다. 월에 170씩 벌고 있고요. 한심하게 들리실 수도 있겠지만 20살 초반에 꼭 사고 싶은 물건이 있어서 일하면 금방 갚을 수 있겠지라는 안일한 생각으로 그 당시 금리가 45%나 되는 대출을 한 200만 원 정도 받았는데요. 그 이후로 갑자기 돈 쓰게 될 일이 많이 생겨서 아직도 이자만 간신히 갚고 있는 상황입니다. 뭘 샀는지 너무 궁금해요. 네, 20살 초반에 대출을 받았다는 사실 자체가 조금 어려운 상황이긴 하네요. 사실 부모님께 말씀을 드릴까 이 생각도 해봤지만 말씀드리게 되면 저에게 실망하실 게 뻔하고 성공할 거라고 호언장담하고 독립을 했는데 지금 와서 돈을 빌리는 것도 죄송스러워서 말씀을 못 드리고 있습니다. 친구들은 모두 대학교를 다니고 있고요. 용돈 받아 쓰는 상황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친구에게도 빌리지 못하고 있어요. 왔어? 야, 오랜만이다, 야. 야, 잘 지냈어? 어떻게 지내? 나야 뭐 그냥 알바하면서 하루 먹고 살지 뭐. 너는? 감기 걸렸니? 나는 취직 준비 때문에 요즘 진짜 하루 바빠. 집, 학교, 도서관만 다닌다. 진짜 너는 얼굴이 무슨 일이야 도대체? 야, 사실 아무한테도 얘기 안 했던 건데 내가 예전에 대출 한번 받았거든. 대출? 대출 받은 일이 뭐가 있어? 얼마나 받았는데? 지금 200만 원 정도 남았어. 그래도 너 지금 일하니까 금방은 아니더라도 뭐 어쨌든 갚지 않을까? 야, 그게 그때 금리가 너무 높아서 이자 내기도 벅차. 너도 알잖아, 내 슬로건. No music, no life. 음악한다고 독립해서 자취방구 하느라 돈 쓰고 이리저리 쓸 때가 많았어. 부모님한테도 말 못하겠고 이제 좀 낮은 걸로 갈아타고 싶은데. 우리 누나 요즘 P2P 펀딩 하던데 내가 듣기로는 개인 대출도 가능하다 들었거든? 너도 한번 알아봐. 어느 날 친구와 대화를 하다가 P2P 펀딩으로 개인 대출이 가능하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1년 동안 알바하면서 돈을 그만큼도 못 모았냐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자취방도 구해야 했고요. 이래저래 나갈 돈이 많아서 돈이 정말 모이지 않더라고요. 또 이자율이 워낙 높으니까 이자 갚는 것도 빠듯했습니다. 그래서 이제라도 이자가 좀 낮은 상품으로 갈아타고 싶어요. 얼른 원금 갚고 제가 하고 싶은 음악도 하고 악기도 배우고 싶습니다. 제 인생의 짐이 된 이 대출금을 얼른 털어버리고 멋진 어른이 될 수 있게 저에게 딱 맞는 조언 부탁드립니다. 라고 사연을 보내주셨습니다. No music, no life. 거의 김보성 씨인 줄 알았어요, 저는. 울 뻔했어요, 저 진짜. 네. 20살 초반에 아주 어렸을 때 정말 겁없이 좀 대출을 받으셨던 것 같아요. 아주 높은 금리의 대출을 받으셨는데요. 이자율이 높아서 지금 받았던 기존의 대출 상품보다 좀 낮은 상품으로 갈아타고 싶다. 이렇게 요청을 해주셨습니다. 우선은 의뢰인의 재무 상태와 소비 패턴을 한번 저희가 살펴볼게요. 네, 재무 상황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캐릭터도 뭔가 뮤지션 같지 않나요? 네, 24살이고요. 뮤지션을 꿈꾸는 알바생입니다, 현실은. 월 수익은 170만 원 정도 되고요. 고정 지출이 한 50만 원이네요. 대출금이 200만 원인데 금리가 중요하죠. 45%대의 금리로 200만 원을 빌려서 쓰고 계십니다. 재무 상황 살펴봤고요. 일단 소비 패턴을 한번 저희가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이자가 한 달에 7만 5천 원씩 나가고 있어요. 그리고 교통비나 카드값, 침대를 사셨구나. 핸드폰 요금은 13만 원 정도 되고요. 월세 35만 원. 이것까지만 해도 사실 여유 자금이 그렇게 크진 않아 보여요. 네. 그 뒤로는 식사나 디저트 이런 소소한 소비이신 것 같은데요. 지금 살펴보니까 사실 약간 한숨이 나오네요. 170만 원 정도 월 수익이신데 월세, 교통비, 휴대폰 요금까지 하면 월로 고정으로 지출되는 금액이 큰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셨나요, 배대리님? 저는 일단은 너무 조금 슬픈 것 같아요. 왜냐면은 요즘에 카푸어라는 말을 혹시 아시나요? 그러니까 남자들은 아무래도 차를 사고 싶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알바, 편의점이나 이런 알바를 2탕을 뛰면서 이제 유지비가 100만 원 이렇게 나가도
그게 사나요? 네, 차를 삽니다. 근데 이런 경우가 진짜 많고 기사들도 되게 많이 뜨더라고요. 요즘 카푸어가 되게 많고. 그래서 이게 한때의 낭만이냐, 뭐 허영심이 가득한 소비냐, 약간 이런 타이틀로 기사도 많이 나더라고요. 이분도 그런 느낌으로 맞습니다. 20살 초반에 꼭 갖고 싶은 게 있어요 라는 생각으로 사실 그 형편에 맞지 않는 소비를 하신 거죠. 대출까지 받아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대리님? 저는 저번에 어떤 기사를 봤는데 대학생 땡땡씨가 24살. 되게 어렸다. 이 친구랑 동갑이네. 또 어려. 근데 이제 1금융권에서 10% 금리를 가지고 300만 원 대출을 받은 거예요. 근데 이유가 기숙사비 마련하려고. 그래서 산 거예요. 네. 그런데 이제 만기가 다가오자 이 대출 원금을 상환을 못한 거예요. 어디 가겠어요? 이제 2금융권을 간 거야. 근데 2금융권을 갔는데 29% 금리로 그 만기를 어쨌든 막았어요. 네. 근데 만기를 막았지만 사람은 적응의 동물이라고 또 두 번째 만기가 찾아온 거예요. 그래서 세 번째로 이제 문턱을 두드린 거지. 그래서 금리가 10%로 대출받았던 게 39%까지 추가 대출을 받아서 그분은 결국 신용불량자가 됐어요. 24살인데. 근데 이렇게 금융감독원의 이제 자료에 따르면은 대부업체에서 대학생들이 대출을 받는 그 현황이 평균 금리가 36.6%라고 해요. 이게 정말 심각한 일인 거죠. 그러네요. 굉장히 높은 금리로 돈을 빌리는 건데 아직 그런 경험이 많지 않다 보니까 이게 얼만큼 위험한 일인지 얼만큼 이게 어마어마한 일인지를 느끼지 못하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분도 사실 조금 형편에 안 맞는 그런 소비를 사실 줄였어야죠, 처음부터. 맞아요. 그러면 제일 좋았을 텐데 이미 이렇게 된 상황이니까 지금 이 상황을 어떻게 가장 슬기롭게 헤쳐나갈 수 있는지 저희가 그 방법을 함께 모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출 금리가 45%나 되고요. 다달이 이자를 내기에도 좀 벅찬 상황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보다 낮은 금리의 상품으로 옮겨가고 싶다라고 요청을 해주셨는데요. 이런 의뢰인에게 꼭 맞는 대출 상품도 있을까요? 오케이, 교제해주겠다. 개인 신용대출 상품 추천해드릴게요. 지금 그 눈빛에서 따라가야 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이전 대리님께서 구제해 주시겠다고 이렇게 호언장담하시면서 P2P 개인 신용대출 상품을 추천해 주셨습니다. P2P 개인 신용대출 어떤 상품인가요? 개인 자금, 뭐 대환대출, 또 직장인 소액 대출 이렇게 다양한 상품이 있어요. 그래서 뭐 작게는 몇십만 원부터 크게는 몇천만 원까지 이자 수익률도 한 자리 숫자부터 이제 두 자리 숫자까지 굉장히 다양하게 이제 구성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네. 근데 이제 P2P 자체로 봤을 때 투자자랑 이제 차주를 연결시켜주는 플랫폼이잖아요. 그러면 비대면이야. 그럼 또 거기서 이자 인건비가 안 나가니까 비용이 적게 들잖아요. 네. 그래서 그거에 대한 이익을 투자자한테는 수익으로, 차주한테는 낮은 금리로 주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신용 개인 대출 상품은 특히 우리가 늘 강조하는 게 뭐죠? 자동 투자. 분산 투자. 분산 투자를 여기서 활용할 수 있어요. 하이리스크, 하이리턴 그 P2P 상품과 함께 이렇게 적게는 몇십만 원, 뭐 혹은 적게는 한 자리 숫자 수익률을 동시다발적으로 분산 투자를 하시면은 여러분들의 이제 투자 위험도 낮추고 세금도 줄여서 일단 쌍피 효과를 누릴 수 있으시겠죠? 네, 개인 신용 대출 상품은 지금 말씀해 주셨다시피 종류도 굉장히 다양하고요. 그에 맞게 이자율도 다양하다는 점을 먼저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투자자와 대출자 모두에게 윈윈 되는 상품이니까요. 더 자세한 내용은요? 이따 대리님이 말해줬잖아요. 네. 밀당의 고수 두 대리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방송 시청하시다가 궁금하신 점 있으신 분들은요. 022128-3330번으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네, 성공적인 재테크를 위한 재테크 꿀팁을 알아보는 시간이죠. 재테크 꿀팁입니다. 앞서 두 번째 사연 저희가 함께 확인을 해봤는데요. 20살 초반에 아주 높은 금리로 대출을 받은 24살 남성분의 고민이었습니다. 금리가 너무 높기 때문에 조금 더 낮은 부담이 덜한 상품으로 옮겨가고 싶다 이렇게 저희에게 요청을 해주셨는데요. 우리 대리님들의 추천은
P2P 개인 신용 대출 상품이었습니다. 이 상품도 근데 대출을 뭐 아무에게나 해줄 수는 없는 거잖아요. 기존의 대출 상품처럼 어떤 자격 요건이 좀 필요할 것 같기는 한데요. 어떤 자격이 필요할까요? 네, 물론 자격이 필요합니다. 만 19세 이상이면 일단 첫 번째 문턱을 통과하실 수 있고요. 네. KCB 신용등급 기준으로 이제 1등급에서 7등급 사이로 봐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4대 보험 근로소득자 혹은 재직에서 3개월 동안 이제 재직을 하고 계시거나 아니면 프리랜서 기타 소득자인 경우는 일정 수준 이상의 이제 신용 등급과 그리고 원리금에 대해서 상환 능력을 증명하는 재직 증명서나 소득 문서가 있다면 P2P 개인 신용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다만 P2P 업체마다 이런 기준은 굉장히 상이하기 때문에요. 받고자 하는 그 P2P 업체의 기준을 꼭 파악해 주세요. 이렇게 P2P 개인 신용 대출을 추천해 주시는 이유는 어떤 건가요? 일단은 1등급에서 7등급까지의 좀 폭넓은 신용 등급을 다 대출을 해주는 걸로 알고 있고요. 두 번째는 24시간 신청하고 당일 승인이 가능해요. 그래서 되게 편리하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 세 번째로는 이제 최저금리는 4%대인데 이게 신용 등급마다 다르긴 한데요. 최소는 100만 원, 근데 최대는 5천만 원까지 이제 되고요. 네 번째는 소득이 일정하지 않은 프리랜서도 가능하다는 게 가장 추천하는 이유인 것 같아요, 제 기준에. 네. 그리고 다섯 번째는 기존 대출 보유자도 가능합니다. 네. 대환 대출을 할 수 있는데요. 만약에 기존 대출에 3천만 원인데 24%의 금리였다면 이제 P2P 대출로 갈아타면서 3천만 원에 11.07%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총 연 이자가 720만 원에서 332만 원으로 인하를 하게 되는 거죠. 거의 절반 정도로 주는 수준이네요. 저희 지금 사연자한테 맞는 이게 추천 이유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 중도 상환도 가능한데 이게 원래는 수수료가 있는 거거든요. 근데 P2P 업체들은 대부분 수수료가 없고, 그리고 대출 신청을 했었을 때 신용 등급에 전혀 영향을 주지 않아요. 그럴 수가 있군요. 네, 그래서 타 금융기관이랑 아예 이거에 대해서 얘기를 공유를 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신용 등급에 영향을 주지 않죠. 당연히 만약에 이 사람이 P2P 대출을 받았는데 또 갚지 않거나 이러면은 당연히 떨어지겠지만, 이거를 신청하거나 이제 받는 것 자체로는 신용 등급이 떨어지거나 그런 일은 없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비대면으로 진행이 가능하기 때문에 상환 일정이나 상환금 안내는 모두 다 온라인으로 처리를 해서 일정 부분 좀 이 대출자의 사생활을 보호받을 수 있는 특징이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P2P 개인 신용 대출을 추천해 주신 여러 가지 이유들을 함께 살펴봤는데요. 일단 몇 가지를 좀 정리해 보자면, 기존 대출을 갖고 있는 보유자도 또 P2P 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지금 사연자분에게 꼭 맞는 상품이라는 생각이 들고, 소득이 일정하지 않은 프리랜서도 대출이 가능하다는 점 역시 지금 아르바이트하고 있기 때문에 이분에게는 희소식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이자를 좀 낮추고 싶어서 저희에게 의뢰를 주셨잖아요. 네. 도대체 이자 얼마나 낮출 수 있을지가 가장 궁금하거든요. P2P 개인 신용 대출을 할 경우 예상되는 이자 얼만큼으로 저희가 볼 수 있을까요? 지금 이용하고 계신 대출 상품을 조금 살펴볼게요. 200만 원 대출을 가지고 지금 연 이자를 45%를 지출하고 계세요. 얼마나? 90만 원을 지출하고 계시고, 상환 방법은 지금 만기일시 상환을 선택하고 계시거든요. 그런데 이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대출 상품에서 저희가 추천해드리는 P2P 대출 상품 우리 같이 보자고요. 보면 200만 원 대출에 대해서 지금 연 이자율이 21%죠. 그러면서 이제 상환 방법이 원리금 균등 상환으로 전환이 돼요. 이게 왜 중요하냐? 기존에 사용하고 계신 그 만기일시 상환은 원금을 나중에 내잖아요. 그래서 이자가 굉장히 높아요. 근데 이제 P2P 대출 상품의 원리금 균등 상환을 이제 이용할 경우 대출 이자가 23만 원으로 약 70만 원 가량의 차이가 나죠. 좀 더 적나라하게 말씀을 드려볼게요. 자, 예상 상환 스케줄을 조금 비교를 해보시면 만기 일시 상환 같은 경우는 지금 75,000원으로 굉장히 높게 이자가 책정되어 있어요. 근데 P2P 원리금 균등 상환 같은 경우는 지금 계속 대출 이자가 낮아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사연자님이 지금 가지고 계신 그 대출 상품에서 당장 P2P 대출 상품으로 갈아타야 합니다. 왜? 지금 총 상환 금액이 290만 원이잖아요. 근데 갈아타면 223만 원 가량이에요.
사연자님 갈아타세요. 뭐 절반이 아니라 거의 이거는 70만 원 정도가 줄어든다고 보여지네요. 네. 왜 그렇게 단호하게 말씀을 하시는지 납득이 됩니다. 자, 그럼 지금까지는 이 사연자님 대출자의 입장에서 개인 신용 대출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그렇다면 P2P잖아요. 투자자 입장에서는 어떻게 투자 이윤을 얻을 수 있을지도 궁금하거든요.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투자자 입장에서 지금 투자 시 상환 스케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게요. 자, 만약에 그 개인 신용대출 상품이 200만 원이다. 그런데 투자를 200만 원 한다. 그리고 그 투자 상품의 예상 수익률은 21%고 기간이 12개월이다. 라는 가정하에 지금 예상 상환 스케줄을 보게 될 경우 투자자, 즉 우리가 돈을 내는 거에 대한 21% 수익률은 이자가 세금을 떼기 전에는 이렇게 측정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총 합계는 42만 원의 수익을 얻을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런 소득을 얻게 되면 항상 이자를 떼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이자를 떼게 되면 이자 후 세금을 뗀 나머지 이자 수익을 보게 되면 이렇게 지금 형성이 돼 있어서 200만 원을 투자했을 시 예상 수익률 21% 하에 지금 30만 원 정도를 이제 투자자님께서는 투자 수익금으로 창출할 수 있으실 거죠. 네, 이 점 꼭 기억하시고 대출 받으실 때도 투자하실 때도 이 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개인 신용 대출 이 P2P 상품의 주요 상환 방식은 어떤 건가요? 상환 방식은 아무래도 P2P 기업마다 다 다를 수가 있는데요. 대부분 만기 일시 상환 아니면 원리금 균등 상환을 지금 선택하고 있어요. 근데 더 많이 사용하는 거는 원리금 균등 상환을 많이 사용하고요. 혼합 상환을 사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혼합 상환이라는 게 또 궁금해지네요. 어떤 건가요? 혼합 상환 방식은 원리금 균등 상환이랑 만기 일시 상환을 이제 혼합한 방식이에요. 혼합 상환은 원리금 균등 상환보다 월 상환 부담금이 좀 적고요. 그리고 만기 일시는 마지막에 한꺼번에 내니까 만기일 부담이 더 적죠. 혼합 상환 같은 경우에는. 상황에 맞게 이렇게 좀 조절을 해서 혼합 상환을 하는 방법도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 상환 방식을 본인이 다 결정을 할 수가 있는 건가요? 자신의 이제 자금 흐름을 좀 고려해서 원금이랑 이자를 갚아나가는 이제 좀 맞춤형 상품들도 나타나고 있어요. P2P 업체에서. 근데 이거는 또 기업마다 다르니까 또 확인을 꼭 해주셔야 합니다. 항상 저희가 P2P 업체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 점을 강조하고 있잖아요. 대출을 받으실 때도 이 대출 상품에 대해 투자를 할 때도 역시나 P2P 업체의 특성을 잘 파악하고 결정을 하셔야겠습니다. 자, 그런데 투자자가 이렇게 개인 대출 상품에 대해서 투자를 할 때는 대출자에 대한 정보도 사실은 어느 정도 알고 싶거든요. 이게 갚을 능력이 되는지도 파악을 해야 될 것 같은데 투자자가 대출자의 정보를 어디까지 제공받을 수 있을까요? 투자자들이 꼭 알아야 하는 것만 최소한의 정보만 제공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신용 정보라든지 뭐 소득 정보, 카드 사용 내역, 뭐 부채 정보 이런 게 기본으로 들어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투자자가 리스크를 좀 어느 정도 대응을 하고 대처할 수 있는 방법들은 있을까요? 만약에 연체가 계속 지속이 되면 기한 이익을 상실을 시켜서 압류가 들어간다든지 만약에 예금이나 부동산, 뭐 자기가 지금까지 일하고 있는 회사에서 일을 하고 있었을 때 급여라든지 이런 거를 압류를 넣거나 소송에 들어가거나 아니면 경매에도 들어가고 법적 절차를 다 밟고 있어요. 그래서 그걸 통해서 투자자의 리스크를 조금 줄여나가고 있거든요. 리스크를 줄여나가는 일은 P2P 업체가 이렇게 열심히 해드리고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저희가 P2P 개인 신용 대출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살펴봤는데요. 그렇다면 P2P 개인 신용 대출에 대한 꿀팁 한마디씩 정리해 볼까요? 먼저 이대리님. 네, 제가 아까 전에 만기일시 상환 그리고 원리금 균등 상환에 대해서 비교를 해드렸잖아요. 이렇게 조건을 비교해 보고 나서 이익이 있을 경우에만 그때만 진행하라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왜냐하면 이자 상환 방식에 따라서 정말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네, 그럼 배대리님은요? 저는 사연자분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서 꿀팁을 드리자면 대안 대출을 하려는 분들은 추가 연체율이 생길 수 있다는 것을 명심을 하셔야 돼요. 어찌됐든 간에 이제 P2P 대출도 신용 개인 대출이기 때문에 또 거기서 안 갚았을 시에는 또 연체가 생겨서
더 많은 돈을 내야 될 수도 있으니까 이거는 꼭 명심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사연자님 잘 들으셨죠? 일단 조건을 확실하게 비교를 한 뒤에 이익이 있다 싶으시면 그때 대출 전환을 고려해 보시라. 그리고 추가 연체율이 생길 수 있다는 점도 항상 명심하셔라. 이렇게 꿀팁 정리해 드리겠습니다.